아라리 사람들. 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20호. 발행일 2023년 10월 1일. 발행인 정성군수. 편집 정성군 기획관실. 발행처 26131 정성군청 정성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전화 0335602224. 자치군정. 자치군정. 제48회 정선아리랑제 성황리 종료. 12개 부문 83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제48회 정선아리랑제 2023 문화관광축제 제11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가 지난달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국민고향 정선, 가고 싶다 정선아 를 주제로 총 12개 부문 83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4일간 총 관람객 수는 9만 2천 명으로 정선아리랑제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선 공설운동장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는 첫째 날 남면 7연사 7연제례를 시작으로 개막식에는 정선군민과 전문 예술단체 등 300여 명이 가리왕산의 메아리를 주제로 대규모 군민 퍼포먼스로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으며 가수 장윤정의 화려한 무대와 정선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가 이어지며 관람객들을 열광시켰다. 아라리 공원 프린지 무대 및 메인 무대에서는 전문 예술단체의 무대로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축제 기간 중 3일간 동춘서커스 공연장이 마련되어 연일 만석행진을 이어갔다. 메인 무대 한편에서는 정선군 통합홍보관 부스가 마련되었는데 웰리스 관광도시 정선, 가리왕산 국가정원 홍보관, 고향사랑기부제, 산림엑스포 홍보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VR 체험관이 운영되어 정선군을 이해하는 소통창구로 큰 호응이 있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9개 읍면식당, 푸드트럭, 포장마차, 지역 맹글장 등 다양한 축제장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며 특히 축제장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실시간 현장 확인으로 관람객들의 만족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축제 둘째 날인 15일에는 정선아리랑제의 백미인 아리랑 경창대회가 오후 3시부터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었는데 최종 대상의 학생부 박현서, 일반부 오수진 씨가 수상하였으며 여러 관람객들에게 아리랑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올해 아리랑제의 하이라이트로 정선군민 아리랑 퍼레이드가 축제 3일차인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설로 일원에서 펼쳐졌다. 정선군 9개 읍면이 모두 참여한 퍼레이드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3년간을 돌이키며 국민, 관람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으로 특별히 준비되었으며 참여자, 관람객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축제 마지막 날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이 성대하게 펼쳐졌으며 이를 축하하는 YB 윤도현 밴드가 관람객들과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며 아름다운 정선의 가을하늘과 함께 어우러졌다.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정선아리랑제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최초 산림형 생태정원도시로 도약. 국민고향 정원도시 정선 비전 제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연계 추진. 10대 핵심 과제 및 18개 특성화 과제 선정. 전국 최초로 정원도시 조례 제정 추진. 정선군은 가리왕산 생태복원 및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과 연계하여 정선군 전역의 정원도시화를 통한 정원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자 정선군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달 11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정선군 전역을 대한민국 최초의 산림형 생태정원도시로 재창조하는 국민고향 정원도시 정선신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권역별 특성화 과제 및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의 생태정원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원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 정원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신성장 동력 연계 방안으로 정원도시를 통한 산림 이용 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과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집중 제시되었고, 웰리스 관광도시 활성화와 연계하여 정선군 정원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부각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군은 정선군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웰리스 관광경제 종합 플랜을 갖추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28회 민둥산 은빛 억새 축제 개최. 인증샷 성지된 민둥산. 제28회 민둥산은 빛억새 축제 위원장 전재민과 지난달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정선군 남면 민둥산 행사장 및 민둥산 일원에서 만개한 은빛 억새를 배경으로 개최되고 있다. 축제 기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민둥산 중턱에서는 산상의 버스킹이 진행돼 민둥산을 찾아온 산행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축제 행사장에서는 관광객 노래자랑 및 명랑운동회와 이색적인 꿀빨리 먹기 대회 등이 진행돼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선 남면에 위치한 해발 1119m의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새 군락지 중 하나로 8부 능선에서 산 정상까지 총 66만여 회의 광활한 능선이 억새로 가득하다. 민둥산을 오르는 코스는 총 4개 코스로 이중 남면 증산초 쉼터 정상까지 1시간 30분 소요 코스와 능전마을 발구덕 정상에 이르는 3.3, 1시간 20분 코스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국민고향 정선, 행복을 디자인하다. 군민 행복시대를 위한 신규 시책 발굴. 정선군은 군민 행복시대를 위한 2024년 신규 시책 134건을 발굴해 정선군 미래 발전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고향 정선, 행복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2024년 주요 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군정 주요 현안인 인구 감소 대응, 가리왕산 국가정원 추진,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육성, 교통망 개선 등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보고됐다. 발굴될 신규 시책은 총 134건으로 담당관 26건, 행정국 33건, 시설국 45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30건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 자연학습 식물원 조성사업, 신동 타임캡슐 공원 활성화, 구비구비 9구비로 떠나는 여행, 리틀 백록담 개발사업, 정선 남부권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지역에너지센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정선 동강알미꽃 생태정원 조성사업, 가리왕산 정원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발굴된 신규 시책은 향후 사업 내용 보완과 예산 확보 및 반영을 통해 2024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국세 수입 저조로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선군은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시행함은 물론 교통망 개선,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 리조트 육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누구나 살고 싶은 군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두대간 문화철 도역 연계 협력 사업 본격 추진. 정선 아리레일로드 316. 백두대간의 중심 정선군이 아리랑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백두대간 문화철도형 연계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은 정선아리랑 관광열차 A-트레인의 개통에 따라 정차역을 중심으로 자연경관 관람 목적의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백두대간의 거점역인 정선역, 나전역, 아우라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꾸준히 증가하는 열차 관광객들의 편의성 제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군은 세계역 16km 문화철도역 일대 정비 사업명을 정선 아리레일로드 316으로 정하고 아리랑 정서를 담은 테마길,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공유하는 힐링 공간, 체험형 조형물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선역 1호는 조양강변 제방로를 확장해 정선호 1장까지 이어지는 565m 구간을 역마중길, 아리랑 고갯길, 수변길, 만남의 길로 구획하고 다양한 테마를 부여해 조양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정선아라리로를 조성한다. 또 기존 둘레길 주변의 자작나무 숲 등 경관자원을 활용하고 신월리 방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애산산성 둘레길과 조양산 고도 365m의 전망대에서 정선읍 시가지와 수려한 산세를 조망할 수 있는 아리랑 고갯길을 신설한다. 나전역에는 계곡수 체험장, 토소금식 체험관을 활용한 정원 경관 조명 시설로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테마광장과 나전역에서 시가지를 거쳐 벚꽃길을 연결하는 마을 투어 열차 개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아우라 지역과 아우라지 관광지로 이동하는 육교와 전망대를 결합한 복합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아우라지 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정선역 1원 정선아라리로와 애산산성 둘레길, 아리랑 고갯길 조성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고 국유재산 심해 및 공법 심해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나전역과 아우라 지역의 공사를 올해 중으로 착공해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선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연과 풍경 감상, 휴식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23 치유관광 페스타 개막식 개최. 자연이 선사하는 웰니스 도시 행복챙김 정선. 정선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2023 치유관광 페스타의 개막식을 맡았다. 약 한 달의 행사 기간 중 10월 7일 토요일 단 하루 동안 운영되는 개막식은 북평면 가리왕산 케이블카 광장 중봉길 41-35 1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후 숨가쁘게 달려오며 준비한 웰니스 관광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전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이다.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무료 웰니스 체험과 정선군 주민주도 프리마켓 맹글장 먹거리 판매가 상시 이루어진다. 본 행사의 일부 개회식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개막을 축하하는 간략한 순서가 끝나면 음악과 시낭송 등 소리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사운드 테라피가 이어진다. 이후에는 가수 양희은과 개그맨 박미선이 대화와 문답,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2부 토크 콘서트를 연다. 그 후 3부로 정선군 리바리랑 예술단과 가수 임지훈, 박강수, 박대우의 축하 공연과 가을 콘서트를 열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와 휴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행사장에 방문해 웰니스를 즐길 수 있다. 본 행사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문의는 정선군 관광과 033-560-2370로 하면 된다. 의회 소식 유관기관. 의회 소식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정선군의회 의장 전영기는 지난달 7일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민간위탁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구성 및 규약보고, 정선군 관리 계획 용도 지역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심도 있게 심해 의결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대비 391억 2,832만 1천원 증가한 6,291억 2,824만 7천원 규모로 편성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3일간의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통해 관내 13개 사업장 및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292회 임시회에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정선군의회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유관기관 풍성한 한가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6개 분야별 중점 사안에 대한 세부 대책 수립 정선군은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단위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관광객 맞이 대책, 생활민원 처리 강화 대책, 귀성객 안전수송 대책, 체불 임금 해소 및 불우계층 위문 병의원 진료 대책 및 성수식품 지도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별 중점 사안에 대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추진에 나섰다. 특히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귀성객 및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분야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1일 추진 상황을 점검 관리한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터미널, 추모시설, 전통시장, 관광숙박시설, 관람 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해 각종 사건,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 대책기관을 지정해 상습정체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이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시 교통통제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정선경찰서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에 나선다. 또한 연휴기간 전통시장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고객맞이 친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관리 특별 대책을 추진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성수품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집중관리해 건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길어진 연휴 기간 동안 국민고향 정선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가리왕산 케이블카, 아라리촌, 정암사 등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예설사를 배치하고 아리랑 열차 연계 시티투어, 2층 투어버스 등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기동 청소반 운영 등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위문을 실시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최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연휴기간 정선군 보건소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에서는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물론
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등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16회 정선군 사회복지대회 성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충. 정선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사회복지의 날 슬로건인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충을 주제로 군민 복지 실현을 통한 행복한 정선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군은 지난달 21일 하이원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에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및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제16회 정선군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복지대회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전영기 군의장, 김진복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장, 홍기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 단체 종사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은 물론 종사자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과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회복지인을 위한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후 행사에는 레크레이션과 다양한 경품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선군은 지역사회의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사회복지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길 바라며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따라하면 아주 쉬운 디지털 문해교실. 디지털 기기의 이해와 실습 위주의 교실. 정선군은 디지털 대전환 가속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과 사회, 경제적 기회, 차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열린 배움터인 디지털 교육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군민 누구나 쉽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행안부 공모 일환으로 정선군 디지털 교육 체험장 정선읍 봉양이길 30불 조성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따라하면 아주 쉬운 정선군 디지털 문해교실 교육생을 모집해 디지털 교육 체험장과 각 읍면 교육장에서 은행,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와 동일한 화면으로 디지털 기기의 이해와 실습 위주의 디지털 생활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학습자를 위해 교육 강사가 찾아가 디지털 기기에 대해 교육하는 맞춤형 1:1 방문 교육을 비롯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만날 수 있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선군 디지털 생활문해 교육은 12월까지 정선군 디지털 교육 체험장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 및 경로당 등 각 읍면 교육장에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정선군 디지털 교육 체험장으로 방문 또는 전화 033562202224로 접수하면 된다. 고랭지 명품 정선사과 본격 출하. 319농가 260헥타르 7,000톤 이상. 정선군이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며 강원도의 대표 사과 주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추석을 맞아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랭지 명품 정선사과의 본격 출하에 농업인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정선사과는 과수원 대부분이 해발 500m 내외의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만큼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저장성이 높고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고랭지 명품 정선사과 5kg 한 상자당 평균 5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선군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장목 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정선사과 명품화를 위해 과원 조성과 재배기술 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319농가 260헥타르 규모까지 과원을 확대하였고
올해 약 7,000톤 이상의 사과 출하가 예상된다. 올해 6월에는 정선군 일대에 쏟아진 굵은 우박으로 과실에 흠집이 나거나 잎이 찢어지는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군이 집계한 사과 농가의 우박 피해 면적은 42헥타르에 달한다. 하지만 정선군 사과 농가에서는 우박 사과 파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유통,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정선군은 전국 최고의 고랭지 명품 사과의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는 정선 사과를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사과 홍보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지역과학인재 육성 나서 정선군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정선 신동읍에 조성한 예미랩의 첨단 과학설비와 전문 연구 인력을 통한 지역 과학교육 사업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 예미랩은 지난 2020년 신동읍 예미산 옛 한덕철광 부지에 지하 1000m의 3천 규모로 조성된 고심도 지하실험시설로 암흑물질 존재와 중성미자의 특징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이와 함께 신동읍 조동리의 부지 2500, 지상 3층 규모의 구한백 중고등학교 건물을 이용하여 지상연구실을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수리과학연구소, 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등 전문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군은 예미랩 준공으로 구축된 첨단 과학 설비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고급 연구 인력이 유입됨에 따라 이를 활용 과학 인재 양성 및 지역 과학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교육소에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과학연구원 IBS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운영사업위원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정선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기초과학연구원은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운영 업무 협약 NOU를 체결하고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지상연구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8개실 800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하고 1층은 실험실, 2층은 연구실, 3층은 대형 강의실과 휴게실 등을 조성해 지역 학생들의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과학 홍보 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기초과학연구원 예미랩을 연구개발 기반시설이 연약한 지역에 첨단 연구기술을 전파해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활동가 양성과정 실시 정선만연구회 소속 회원 등 9명 자격증 취득 정선군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을 실시해 농촌체험 힐링푸드 지도사 9명을 배출했다. 이번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웰니스 힐링 트렌드에 부합하는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획부터 전문 강사 섭외 및 자격증 취득까지 교육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선만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기획한 농촌체험 힐링푸드 지도사 민간 자격증 양성과정이 개설됐으며 동신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맡아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5일 동안 힐링푸드 플랜 플레이팅 박혜서 박사, 오감자극 컬러푸드 테라피 윤혜양 박사, 감성자극 힐링푸드 체험 하지영 박사 과정을 차례로 수료했으며 참가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선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푸드를 개발해 정선 관광의 킬러 콘텐츠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마션구의 회원들과 함께 웰니스 정선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치유농업 현장체험 학습장 운영, 농업, 농촌 가치제고,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 정선군은 북평면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체험학습장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현장체험학습장 A동에 월동 가능한 다년생 및 야생화 등의 자생식물과 소규모 관목 등 조경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석 설치 등 내부 환경 보수를 추진했다.
또 비동에는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토록 냉난방기 설치 및 유리온실을 보수하고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 공간을 조성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양성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원예 교육지도사 양성 교육을 실시해 13명이 마음원 내 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올해에는 놀이정원사 양성 과정을 추진해 7명이 놀이정원사 자격증 취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연계해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꼬마정원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관내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연구사, 농촌지도사 등 농업기술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파종, 재배, 수확 등 작물 키우기 체험을 올해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선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원예 작물을 활용한 취미원예, 홈가든, 실내조경 등 맞춤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4일부터 11월까지 북평면 농업기술센터 현장 체험 학습장 비동에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니정원 만들기 등 작물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신안정, 스트레스 해소와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정원사 과정을 운영한다. 정선군은 현장 체험 학습장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체험교육 운영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 제고는 물론 현장 체험 학습과 연계 추진을 통한 지역 농촌 체험 관광 사업 활성화와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독자마당 독자마당 민들레는 8살 이은혜 아라리 명예기자. 하루 내내 쨍한 햇빛 한 쪼가리 들지 않는 뒷마당에 노랗게 핀 민들레가 발목을 잡는다. 쪼그리고 앉아 날아갈 준비를 하는 가터를 세어본다. 성질 급한 몇몇 놈은 벌써 바람 따라 허롤 4키를 훌쩍 넘어 달아난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 끝은 어디일까? 민들레의 한 사리가 궁금하다. 하루를 가털만큼도 허비하지 않고 25시간으로 쪼개 살면서 발이 저릴 때까지 민들레를 들여다보는 엉뚱한 여유는 내 작은 행복이다. 성이 민가인 덕분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민들레라고 불러 별명이 되었다는 손녀 때문인지 나도 그 꽃이 더 좋아졌다. 민들레는 작은 꽃 수백 개가 모여 이루어진 꽃으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저녁이면 꽃잎을 다무는 것이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가족을 생각하게 한다. 어둠 속이나 비 오는 날 흐린 날도 꽃잎을 오므린 채 갤 때까지 기다려주는 듬직한 햇빛, 바라기 노란 꽃. 단단한 꽃받침 속에서 열매가 익으면 더 멀리 가터를 날려보내기 위해 꽃줄기를 높이 뻗어올리는 그들만의 원칙과 의리. 뜯기고 짓밟혀도 자꾸자꾸 새 잎을 만들어내는 튼튼한 뿌리의 강한 생명력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 한 부분인 듯하다. 우리 집에 시들지 않는 민들레는 초등학생이다. 빽빽한 머리숱만큼이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다. 등굣길 집 앞까지 오는 스쿨버스를 못 기다리고 일찍 집을 나선다. 불 꺼진 교실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친구들을 기다려준다.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고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야기 소재를 찾는다. 화단에 어떤 꽃이 언제 피는지를 살피고 도서관에 불이 켜지면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기도 한다. 교실 문 뒤에 숨어서 선생님이 놀라게 장난도 치고 때로는 선생님께 속기도 한다. 친구가 좋고 선생님이 좋고 그래서 학교가 좋은 민들레 교정에 핀 노란색 꽃처럼 밝고 투명한 아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민들레꽃의 강한 생명력과 멀리 날아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서 예쁜 꽃을 피워내는 홀씨의 여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어떤 환경이든 꿋꿋하고 씩씩하게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잘 살아내는 민들레처럼 아이도 그렇게 잘 자라주길 바라본다. 아라리 칼럼. 첫 단추 꿰맨 그 여정의 끝. 유주연 강원도 민일보 정선주재 국장. 굵직한 사업 추진에 있어 조급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옛말에 강물이 10년은 동으로 흐르고 10년은 서로 흐른다는 말이 있다.
현재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젠가 좋아질 날을 학수고대하며 현재의 고통을 참는 것이 장차 웃을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믿으라는 뜻이다. 중국 초안쟁 백이 한나라의 한신은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치욕을 당했을 때 그는 굳은 인내심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겪어내며 나중에 대장군의 지위까지 올랐다. 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을 비축하고 준비한다면 반드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국책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긴 호흡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말 정선 강원랜드에서 남북 구축 고속도로 건설이란 대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10개 시군 자치단체가 모였다. 가까이는 접경지인 강원도 양구군에서 멀리는 경상북도 영천시까지 내륙의 교통 오지 10개 지자체들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발전의 기치를 처음으로 내걸었다. 추진협의회는 양구군을 시작으로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등 강원도 내 6개 지자체와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천시 등 경북 4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이들 지역들은 한국의 허파인 백두대간과 나란히 하며 남북을 잇는 지역들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녹아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역개발 소외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접경지역, 한국 현대화의 역군이자 산업전사였던 옛 광산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폐광지역, 백두대간 능선에 걸치면서 개발 제한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백두대간 지역 주민들의 녹록한 삶의 여정이 스며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들이 하나의 아젠다로 뭉쳤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양구군을 시작으로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경북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천시 등 10개 시군 309.5 구간을 잇는 대형 사업이다. 예산만도 14조 8,87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지난 2021년 9월 정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021-2030에 발표된 이후 양구 영월 강원 내륙 고속도로 구간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강원 정책과제에 포함돼 올해 정부 예산 3억 원을 들여 국토교통부의 현황조사 및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초대 추진협의회장에 추대된 최승준 정선 군수는 긴 여정을 위한 첫걸음마를 이제 시작한 만큼 지자체별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인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우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2026-2030년에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반영돼야 사업 추진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다다익선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한 곳의 지자체보다 많은 지자체가, 정치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지역의 국회의원보다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형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존권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들도 대정부 설득 작업에 함께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통 오지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만큼 균형 발전이란 아젠다를 대의로 내세워 지역의 몫을 찾아야 한다. 최승준 추진협의회장은 지난 8월 25일 태백역에서 열린 태백선 열차 EMU-150 도입 기념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단추는 이미 꿰매졌다. 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그 여정의 길고 짧음은 오로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의 크기와 비례한다. 당근의 기적. 박현준 아라리 명예기자. 말이 좋아한다는 당근.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는 의미로도 우리는 사용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근에 또 다른 뜻이 추가되었다. 중고 물품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당근이라는 스마트폰 앱이 생기면서 중고 물품 거래라는 뜻이 추가된 것이다. 당근은 당신의 근처, 즉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이웃 간의 중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다. 그동안 중고 물품 거래는 사회단체, 종교시설 등에서 하는 바자회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런 바자회는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내가 쓰던 낡은 물건을 팔아도 되는가 하는 고민 등으로 인해 대물림할 수 있는 아이들 옷이나 새 것인데 쓰지 않는 물건을 지인들과 나누고 매우 저렴하게 파는 정도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중고 물품 거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 황학동 시장을 가보면 정말로 별걸 다 판다. 이곳에는 골동품보다 진짜 중고가 많다. 만일 직접 가서 본다면 그동안 내가 재활용 분류포대에 버렸던 물건이 이곳에 나와 있는 건 아닌지 착각을 하게 된다. 중고 핸드폰, 냄비 뚜껑, 낡아 빠진 전선, 낡은 운동화 등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다 보면 과연 누가 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물건을 판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물건을 필요하고 사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없는 물건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파는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당근마켓으로 대표되는 중고 물건 거래 앱은 황학동 중고시장이 스마트폰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차이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일정 거리 안에 사람과 거래할 수 있다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근마켓 앱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앱은 당근이라는 말이 중고 거래의 대명사로 인식될 만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앱이 되었고 이미 수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 중고 물품 거래는 물건을 잘 팔기 위함도 있지만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잘 버리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요즘은 물건을 버릴 때 돈을 내야 한다. 쓰레기 봉투일 수도 있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버릴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돈을 내지 않고 버릴 수 있고 가져가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사할 때 버리고 싶었던 20년 된 책상과 철거한 싱크대가 누군가의 작업 테이블이나 작업장 도구 보관함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부품 하나 때문에 쓰지 못하는 비싼 장비를 고장난 제품에서 얻은 부품으로 고쳤을 때는 가을철 산행 중 능이를 발견한 것만큼의 기쁨을 얻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고물상이나 폐차장을 찾을 때도 있다. 최근 나는 당근마켓의 기적을 경험했다. 처가가 있는 원주의 20여 평의 창고를 철거, 폐기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했다. 혼자 철거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크기여서 몇 군데 개인과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폐기물 비용은 별도였다. 며칠을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당근마켓에 올려보기로 했다. 나눔이라는 명목으로 창고를 철거하여 가져가실 분이라고 올렸다. 놀랍게도 이틀 만에 10여 명에게서 가져가겠다는 요청이 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한 분이 낙점되어 그분이 며칠 동안 철거하여 모든 창고의 부산물을 가지고 갔다. 그분은 임시간이 창고를 설치해야 했는데 저렴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남겼다. 당근마켓이 200만 원 이상을 아껴주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다. 어찌 보면 나의 사례는 특이한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쓸모없는 물건을 누군가는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내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보다 잘 버린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도 당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재수가 좋다면 덤으로 돈이 생길 수도 있다. 가을, 남면 벼러고기 길 37, 천경숙. 바람이 하는 일이다. 사너리에 걸터앉았던 구름 한 자락. 툭 떨어지더니 지상이 가까워질수록 안개비로 바뀌며 꽃마다 잎마다 마지막 입맞춤을 한다. 바람이 없어도 흔들리는 가을 나무들. 제 그림자 위에 수북이 쌓인 갈잎을 입에 물고 참새들이 수런거린다. 굽어지기만 하는 길. 마른 옥수수 대궁을 한 아름 안고 홀로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얼굴. 나는 차가워지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추억들을 불태운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있다. 헤아려 보면 보이더냐. 이 충근, 흐르는 강물도, 불어오는 바람도, 자식 많은 우리 엄마도, 이곳저곳 들여다본들 그 속이 다 보이더냐. 작은 모래알도, 밤하늘 별들도, 우리 아버지 땀방울도, 하나하나 세어나본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있겠더냐.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내가 어머니가 된 강물과 바람을 만나고
밤하늘 별이 된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쯤 세어보면 헤아릴 수 있으려나. 그때쯤 잘 들여다보면 그 깊은 속이 보이려나. 북카페 호모데우스 지은이 유발하라리 펴낸 곳 김영사 서평 최한울. 세상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을 고하고 호모데우스로 진입한 것이다. 21세기의 신기술은 인본주의 혁명을 뒤집고 비인간적 알고리즘을 강화시키고 있다. 유발 하라리의 책 호모사피엔스에 이어 호모데우스는 우리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해법을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 있는 독특한 상호 주관적 세계 속에서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 대규모 협력 체계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애니미즘, 중세의 종교 근대의 인본주의 등과 같은 상상의 질서 속에서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영혼에서 나온다고 믿었지만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자 생명과학자들은 영혼의 개념을 버렸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조건보다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반응이다. 영혼, 자아의 개념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온다. 과학적 정설에 따르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활동의 결과이고 실제와 구별되는 가상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의 이야기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론상으로 비의식적 알고리즘의 행위이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사생활과 개별성을 포기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온라인에서 기록하고 생활을 한다. 권한이 개인에게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알고리즘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업그레이드된 특권 집단이 생기고 대다수는 새로운 초인간의 지배를 받는 불평등을 경험할 것이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하는 현대 인류는 소의 공포를 앓고 있다. 전보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지만 선택에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가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허구도 해독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 예측을 넘어 과거에서 해방된 다른 운명을 상상해야 한다고 유발 하라리는 말한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예상되는 어려움이 많지만 정해진 길이 아닌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 역사가 흘러왔듯이 우리의 미래도 혼돈과 희망의 공존 속에서 미래의 지평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장렬한 가을. 전윤호. 원고 마감. 지난 아침 비 온다. 은근슬쩍 정선 아리랑이 잠속으로 들어온다. 어제까진 여름이라 선풍기 틀고 잤는데 가을은 하룻밤 만에 온다. 빚 갚는 날짜처럼 정확하다. 나만 빼고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간다. 창밖에 젖은 대추나무. 우리는 무더위 속에서 열매를 견뎠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평생 묶여있는 개가 짖는다. 사막이라도 본 걸까? 오늘은 원고를 보낼 것이다. 가을비처럼. 나도 오랜된 노래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간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나이 든다는 징조일까요? 잠들기 전에는 여름이었는데 깨었을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 해도 시간은 제때제때 지나갑니다. 그게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에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제겐 장렬한 가을입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사람과 그림. 코스모스 20F 얼런 캔버스. 황현옥 작. 10월의 하늘이 맑은 가을날. 풍요로운 황금들판과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물결들이 마음 설레게 한다. 가을은 분명 깊고 진중한 계절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작가의 신정선기행. 34. 카레스트 지영. 돌린에 살아있네. 정선 40리 밖으럭 심리에. 삼산 한치인데 의병 난리가 났을 때에도 피난지로다. 아라리 가사에서 밖구럭이라고 하는 마을, 억새로 유명한 민둥산을 뒷산으로 둔 산중 마을이며 지도상엔 발구럭이라고 한다. 정선 읍내에서 발구럭 마을까지 40리라고 한다. 대충 생각해도 정선에서 발구럭까지 16km는 더 되어 보이지만 확인하진 않았다. 밖구럭이나 발구럭이나 다 같은 말이다. 발구럭은 마을에 커다란 구덩이가 8개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곳이다.
그러니까 팔구댕이가 애초 말인 것이고 이것이 팔구럭으로 혹은 박구럭으로도 불렸다가 현대에 들어서 발구럭이 된 것이다. 발구럭 마을의 어원을 이해하려면 마을에 있는 움푹 파인 대형 구댕이를 이해해야만 가능한데 가장 큰 것이 윗발구덕 마을에 자리 잡은 윗구댕이라 하고 발구덕 마을 아래에 위치한 구댕이를 아랫구댕이, 그 옆에 있는 것을 큰 솔밭 구댕이와 능정 구댕이, 민둥산 남쪽 시루봉 근처의 글등구댕이, 그리고 민둥산 주변에 있는 3개까지 합쳐 구덩이가 모두 8개라 하여 아라리 가사에서처럼 박구럭이라 했다. 발구럭 마을은 석회암 지대로서 땅이 움푹 파인 곳을 돌리네 라고 부르며 이런 돌리네가 많은 곳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발구덕 마을에는 큰 팔구댕이 말고도 자잘한 구댕이는 수없이 많고 없던 구덩이가 하루아침에 생기기도 한다. 없던 구댕이가 순간적으로 생기는 싱크홀 현상은 석회암 지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돌리네 중에도 진행이 멈춘 것이 있는가 하면 땅 꺼짐이 진행 중인 돌리네도 있다. 그 이유는 민둥산 일대에는 종유석과 석순 등이 자라는 대규모 동굴이 있는데 지표면이 흙이 그러한 동굴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선의 의병 이야기, 정선의 의병 이야기. 아라리 가사에선 발구럭에서 한치까지 10리 거리라는데 가까운 거리이니 그 정도는 될 듯 싶다. 의병 난리 때에도 피난지였다는 한치 마을은 어쩌면 한국전쟁 중에도 피난지였을 테고 두고두고 숨어 살기 좋은 마을임은 분명하다. 정선군에서 의병이 활약한 것은 1894년 가보이병으로부터 시작하여 1907년 정미애병이 종식되는 1915년까지 20년이 넘는다. 그 기간 동안 강원 의병은 무시로 정선을 드나들었고 여기저기에서 전투도 많았다. 당시 사정은 정선군수 박희옥이 강원도 관찰사 이규원에게 보낸 정선군 사망자 및 화재 입은 가호 9일금 기한 내 지급건 보고서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간다. 폭도의 난리가 일어나면서부터 본군 경내 사망을 당한 자가 26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잘못한 것 없이 죽은 자가 19명이고 불에 탄 집이 207호인데 죄 없이 화재를 입은 가호가 174호인 바. 이미 조사한 것을 보고하오니 위휼금을 아직 내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일이 되어가는 중요한 기틀로 인한 것일진데 경내 재난을 입은 자는 금년 2월 28일에 화재를 입은 가호에 나누어 주고 구휼을 베풀라고 하신 은혜로운 조서 특별히 내려 내탕금을 계속 내려주라 하신 지 1년이 되도록 어찌 지급되지 아니하는가 하며 따지는 자가 매우 많으므로 기한을 정해 나누어 지급하기를 바라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함. 융이 2년 1909년 12월 14일 정선군수 박희옥, 강원도 관찰사 이규환 각하. 당시 정선군수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이러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 글 내용으로 보아 정선군수 박희옥은 친일파였음이 드러나는데 의병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분명했다. 그 무렵 의병은 게릴라 전을 수행했기에 일정한 거처와 주둔지가 없었다. 충청도 의병이 강원 의병과 연합하고 강원 의병이 경상도나 충청도로 넘어가기도 했다. 동학 이후 의병 활동은 산악지역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정선은 그중 중요한 거점이자 활동 근거지가 되었다. 정선군수 박희옥이 보고서를 쓰던 1909년 정선에선 의병과 헌병분견소 헌병들과의 교전이 많았다. 기록에 남은 것만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9일 정선 임계면 서남쪽 지역에서 24명의 의병이 임계 헌병분견소 헌병대와 만나 교전하였다. 5월 7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의병 약 30여 명이 정선군 성마령에서 정선 헌병분견소장 사카모토 군조가 지나가자 저격하였으나 실패하고 교전 후 평창군 대화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6월 13일에는 의병 50여 명이 총 20정으로 무장하고 정선군 신동면 의림길리의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다. 7월 7일 정선 임계에서 의병 5명이 정선원 병분견소 헌병들을 만나 교전하였다. 7월 22일 정선 동쪽 약구리쯤 되는 곳에서 의병 15명이 정선 헌병분견소 및 일임리 헌병파견소 헌병들과 격전을 벌여 6명이 순국하였다. 8월 20일 오전 1시경 정선군 동상면 사음대리 소자도토동에서 김시중 휘하의 의병들이
골짜기의 외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정선분견소의 헌병들이 습격하여 김시중을 비롯한 6명이 순국하고 6명은 피신하였다. 등인데 의병과의 교전은 정선에 파견되어 있던 일제 헌병분견소에서 보고한 내용들이다. 시기적으로 한일 강제병합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선을 비롯하여 임계 등의 오지마을까지 헌병분견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에 의거 대한제국의 외교권만 접수한 것이 아니라 행정치안 등의 업무 전반이 일제에 넘어갔던 듯하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그해 미국과 비밀협약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었고 그 이후 일제의 조선 겁탈은 더 노골적이었다. 이에 많은 의병이 봉기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는데 정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 시절 정선은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병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정선 출신으로 의병장이었던 김시중과 김시백 형제를 비롯하여 류인석, 민영호, 민긍호, 이강년 등 이름난 의병장들까지 정선을 거점으로 삼거나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때에 따라 대규모 부대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엔 소규모 부대로 활동했으며 동학과 빨치산 등이 그러했듯 의병장을 제외하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의병이 다수였다. 강기 1963년 3월 7일에서 2023년 8월 1일 1998년 월간 문학 20일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뒤 장편 아담과 아담 이브와 이브, 동강에는 쉬리가 있다, 은옥이, 이번 청춘은 망했다 등의 작품을 남겼다. 정선읍 덕산기 계곡에서 숲속 책방을 운영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현재 숲속 책방은 부인 유진아 작가가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 밥상 18. 입동 무렵 이웃들과 즐겨 만들어 먹던 늙은 호박범벅. 만항마을 사시는 김정자 어르신의 추억의 음식. 글 사진 권혜경. 탄광이 흥하던 시절 만항마을 주민들은 모두 가족처럼 지내서 가난한 살림에도 음식량을 많이 해서 이 집 저 집 나눠 먹었어요. 본격적인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입동 무렵이면 가을에 수확해 보관하던 늙은 호박을 잘라 넉넉하게 죽을 쑤어 이웃들과 자주 나눠 먹었다는 김정자 82세 어르신은 강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살 넘어 결혼을 해서 지내다 그의 나이 30의 첫 번째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했다. 첫 남편과의 사이에 넷이나 있던 아이들은 손이 신우가 키우겠다고 데려가고 그는 서울로 돈을 벌기 위해 상경했다. 처음에는 부잣집 유모로 지내던 그는 월급을 모아 도남동 시장에서 가게를 차렸다. 가게를 차리고 얼마 안 돼서 산나물을 판매하던 상인의 소개로 고안 삼덕광업소에 광부이던 두 번째 남편 지성국 2021년 작고 씨를 만났다. 재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정선에서 왔다는 시커먼 남자는 가게 앞에 와서 나를 지켜보다 사흘째 되는 날 나를 납치하다시피 만항으로 데려왔어요. 억지로 끌려온 만항은 앞도 뒤도 보이는 건 산뿐이었다. 시냇가에는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었다. 가난한 살림에 키워야 할 아이들도 넷이나 되었다. 그는 다음 날 미련 없이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커먼 광부 남자는 다시 찾아와 또 그를 강제로 끌고 만항으로 데려왔다. 그렇게 4번쯤 서울로 다시 도망가 잡혀오기를 반복하다 보니 만항의 이웃들이 그를 달랬다. 그때 만항의 이웃들 아니었으면 마음 붙이고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에게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도 애처로웠고요. 그의 나이 34 되던 해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광부의 아내가 되었다. 만항에서 살기 시작한 첫 봄, 나물 뜯으러 마을 사람들과 산에 가면 내가 나물을 모른다고 함께 간 이웃들이 나물을 한 주먹씩 내 자루에 넣어주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산나물을 뜯어온 날은 이웃들 모두 모여 보리밥에 나물을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둘러앉아 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그는 지금도 그 비빔밥이 그립다 했다. 또 겨울이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연탄이 마을로 배달되었는데 큰 길가에 연탄이 쌓이면 온 마을 주민이 대야를 들고 나와 자기 집 연탄이 아니어도 함께 날랐다. 요즘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 듯 싶다. 그렇게 살림을 일구며 무뚝뚝하지만 착한 남편과 자식들 출가시키고 살만해지니 그의 나이 57세 무렵 살던 집이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다 타버렸다. 숟가락 하나 못 들고 나왔다고 하였다. 서너 해 걸려 불에 탄 집을 다시 짓고 나니
이번엔 남편에게 진폐증이 찾아왔다. 남편이 정선병원에 입원하고 13년을 입원실에서 함께 지내며 간병을 했어요. 침대 밑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래도 좋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던 남편은 4년 전 그의 곁을 떠났다. 만왕의 이웃들 덕분에 이 나이까지 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이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이 들었는데 말이죠. 호박범벅이 다 완성되니 그는 여기저기 이웃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렇게 그가 오전 내내 공들여 만든 호박범벅은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점심 한 끼가 되었다. 요리 팁: 옥수수쌀 대신 찹쌀가루를 넣어도 된다. 옥수수쌀은 하루 전에 씻어 불려 사용한다. 함께 넣는 팥도 미리 불려 삶아둔다. 김정자 어르신의 호박범벅 만드는 법. 1. 늙은 호박을 껍질을 벗겨 깍둑썰기로 썰어 호박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압력밥솥에 삶는다. 2. 다 삶아진 호박은 큰 냄비에 담아 주걱으로 꾹꾹 눌러가며 덜 풀어진 덩어리를 부순다. 믹서에 갈아도 된다. 3. 호박이 끓기 시작하면 미리 불려둔 옥수수쌀을 넣는다. 4. 옥수수쌀이 익도록 잘 저어가며 끓이다 옥수수쌀이 익으면 미리 삶아둔 팥을 넣는다. 5. 소금과 단맛이 나는 재료로 간을 맞춘다. 김정자 어머니는 감미료로 간을 맞춤. 6. 모든 재료가 어우러져 죽처럼 변하면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크게 한 스푼 넣어 한 소끔 끓으면 완성. 힘내라 정선청년. 33. 정선의 관 녹두보이. 글 사진 손영아. 정선의 관이라는 상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재계회관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정선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의 정선회관이라는 음식점의 메뉴와 공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는 요식업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관광이 특화된 곳에서 경력을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으로 돌아와 요식업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친할머니인 박산옥 여사님이 정선에서 1960년대부터 녹두전 및 떡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오일장 시장에서 판매해 오고 계십니다. 정선의 맛이 담겨있는 할머니의 녹두전이 나이를 먹을수록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건강상의 문제로 이 녹두전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느꼈고 할머니의 대를 이어 이 녹두전을 이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음식과 더불어 제가 잘할 수 있는 관광 분야를 접목하여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정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녹두전과 어울리는 장칼국수, 막국수 등의 메뉴를 개발하여 정선회관이라는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회관을 운영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만든 공간에 손님들로 가득 차고 모두 웃고 행복하게 음식을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이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영업시간이 긴 탓에 하루 14시간 가까이 일하는 고된 일정이지만 고객님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면 거짓말처럼 힘든 순간들을 잊게 할 만큼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정선에 살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요?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장사하느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정선회관이라는 음식점 안에서만 할머니에게 이어받은 녹두전을 판매하고 있지만 관광 분야를 공부했던 이 점을 살려서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 이 녹두전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녹두전을 상품화하여 선물용 포장세트 판매 및 온라인 판매까지 판매망을 넓혀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광객에게도 정선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 녹두전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문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장사하며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상회. 반상회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일정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에서 25일 수요일. 장소 강릉아이스 아레나 일원.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1일차 공식 행사 개막식 식전 공연 개막선언 유공자 포상 등. 소통마당 주민자치대상 도내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금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예선 통과 10팀 발표. 2일차 소통마당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도내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시상식 시군 대표 우수동아리 경연 7개 팀 시상. 1에서 2일차 전시마당 전시체험 전국 및 도시군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 도정홍보 등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 및 체험 부스 운영. 부대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직거래장터 쉼터 공간 운영 등. 2024년 4월 10일 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목적 위장 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 2023년 9월 21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 2024년 3월 23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 위장 전입들 한 사람은 사유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 전입 사례 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의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선거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 또는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 033-563-1-39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강원지방병무청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 참여 안내. 대상 18세 2005년 이전 출생 이상 모든 병역 의무자. 위치 강원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8호 광장 대림빌딩 1, 2층. 상담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5시 30분 공휴일 제외. 참여 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후 방문하여 상담 병무청 누리집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문의 033-240-62878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란 군복무가 학업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병역 의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병역진로설계진원센터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내용은 센터 개소 2022년 7월 26일 모든 병역 의무자들에게 상시 상담 체험 공간으로 개소. 센터 구성 및 서비스 내용 1. 병역진로정보실 병역이행 과정 및 군 생활 정보 제공. 2. 병역진로상담실 적성, 전공 등 고려 군특기 추천 및 맞춤 상담. 3. 전시, 체험관 군 적응 체험 및 교육 전차 시뮬레이터, 스크린 사격 등 7종. 강원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2023 양성평등 슬기로운 생활 정선군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교육 2023년 10월 16일에서 2023년 10월 26일 토크쇼 공통 주제 성역할 고정관념과 발달이론 일시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장소 아라센터 2층 참여인원 100명 슬기로운 가사교실 1 주제 우리 가족 식탁 플래너 일시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장소 곤드레 명품관 참여인원 6에서 10명 슬기로운 가사교실 2 주제 우리 가족 명절 플래너 일시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장소 곤드레 명품관 참여인원 6에서 10명. 슬기로운 가사교실 3. 주제 우리 가족 정리수납 플래너. 일시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10시에서 12시,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장소 정선몰 참여인원 6에서 10명. 슬기로운 기술교실 1. 주제 생활의 달인 본네트 편. 일시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10시에서 12시,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장소 농업인회관 주차장 참여인원 6에서 10명. 슬기로운 기술교실 2. 주제 생활의 달인 주방편. 일시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10시에서 12시,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장소 정선몰 참여인원 6에서 10명. 슬기로운 기술교실 3. 주제 생활의 달인 전기작업편. 일시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10시에서 12시,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장소 정선몰 참여인원 6에서 10명. 참여 대상 정선군 민 누구나 양성 신청 시 우선 신청. 참여 방법 문의 전화 033-562-4883. 사람을 더하세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선군 보건소. 마음속 고민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19.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5660-2729. 생활 속 고민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일자리정보안내 1544-3388. 지역민원상담안내 120. 청소년, 청년, 여성의 고민 청소년 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문자상담.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게 카카오톡, 페이스톡, 앱 1661-5004. 문자상담. 국방엘프콜 1303. 장병 및 가족, 입대 예정자, 민간인 군 관련 고충상담. 온라인 청년센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www. youthcenter.go.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세계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 숲에서 만나요. 포레스트 강원.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2023. 2023년 9월 22일에서 10월 22일. 강원 세계잼버리 수련장.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부행사장.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주관 제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대전원. 국민과 함께 안전 한국훈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비훈련. 3회차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에서 11월 3일 금요일. 1회차 2023년 6월 5일에서 6월 16일. 2회차 2023년 8월 28일에서 9월 8일. 정선군 배달앱 먹개비 오픈. 2023년 10월부터 운영. 1.5% 저렴한 수수료. 입점, 광고 수수료 무료. 타임, 쿠폰 할인. 24시간 11 채팅 상담. 정선군 신규 배달앱 먹개비 오픈 기념 이벤트로 할인 쿠폰 발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정선군 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 033-560-2440. 보건소. 보건소 찾아가는 부인과 산부인과 운영. 부인과. 장소 정선군 보건소. 일시 매주 목요일. 시간 09시 30분 15시 00분. 진료 갱년기
지렴, 초음파, 호르몬 검사, 방광염. 산부인과 정선군 보건소 10월 4일, 고안사북지소 10월 18일 임산부 주수별 산전진료,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정선관 내 주소지인 부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 지원 기준 난임시술기관에서 검사한 진단비. 금액 부부당 최대 15만 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지원 내용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 착상보조제, 동결비 등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 범위 내. 금액 체외 수정 최대 110만 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 원 지원. 초보맘 모임 운영. 신청 대상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의 손자녀를 둔 양육자. 운영기간 10-30일부터 사부급에서 5주간 진행 매주 화요일. 장소 사북다 함께 돌봄센터. 내용 아이돌봄 수면교육에서 영양관리 등 임신, 육아에 도움될 내용으로 구성. 정선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시기 연중. 장소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접종비 무료. 사용 백신 대상 포진 생바이러스 백신. 전화문의 후 방문 진료소 제외. 예방접종실 033-560-4121216 2023년-2024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구분 접종 시작일.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2회 접종 대상 23년 9월 20일 수요일. 1회 접종 대상 23년 10월 5일 목요일. 임신부 23년 10월 5일 목요일. 65세 이상. 75세 이상 48-12-31 이전 23년 10월 11일 수요일. 70에서 74세 49일, 53-12-31 23년 10월 16일 월요일. 65에서 69세 54-11 58-12-31 23년 10월 19일 목요일. 14세 64세 무료 접종 대상자. 지자체 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진폐환자, 중증 장애인 등 23년 10월 25일 수요일. 14세 64세 유료 접종 대상자. 무료 접종 대상 제외자 정선군민 23년 1월 1일 요일. 접종기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병의원.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시 전화 문의 방문 리모델링, 의사 출장 등 접종 불가할 수 있음. 사용 백신, 사가 인플루엔자 백신. 참고 12세 이상 코로나19 연례 예방접종 10월 중순 예정 일정 미확정 동시접종 가능.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09시 00분 13시 00분.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10월 1일 정다운 약국. 10월 8일 시장약국. 10월 15일 사랑의 약국. 10월 22일 중앙약국. 10월 29일 명진약국.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사북, 고안,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휴일 지킴이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 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사랑의약국 663-2281. 고한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92-4544. 유명약국 92-3823.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열양면 백세약국 62-1390. 임계면 강약국 62-6263.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국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보마당. 정보마당.
생활법률 Q&A. Q. 저는 얼마 전 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미혼인 처제가 같은 집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죽은 아내와 많이 닮은 처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제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민법 제809조의 제2항은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와 관련하여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척의 범위에 대하여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척관계의 소멸에 관하여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종료한다 라고 규정하므로 배우자의 사망만으로는 기존의 인척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척의 촌수의 계산에 관하여 민법 제771조에 의하면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배우자의 혈족인 처제와의 인척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그 촌수는 이촌간이므로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민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담은 국번 없이 132 침묵 민선주 개인전 2023년 10월 6일 10월 22일 초대일시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PM 16시 그린바위예술발전소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1029 텔레폰 033-563-2322 주최 주관 그린바위예술발전소 정선문화원 후원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재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명단 2023년 8월 23일에서 2023년 9월 24일 기간 중 기부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김남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문섭, 충청북도 충주시 최정희, 경기도 광명시 박철희, 경기도 수원시 정희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김정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동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주영, 울산광역시 남구 서성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지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진범식, 경상남도 창원시 손다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종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최금난, 충청북도 청주시 이동호, 경기도 수원시 안옥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해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인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황미경, 경기도 남양주시 심혜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은정,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권,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혜미, 충청남도 천안시 지혜림, 경기도 용인시 서재원, 충청북도 제천시 이유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혜경, 경기도 하남시 윤종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성중, 충청남도 계룡시 이연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효원, 경기도 성남시 황인준, 경기도 안산시 허영재, 대구광역시 류선경, 충청북도 청주시 김명수, 전라남도 무언군 이진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희영, 울산광역시 북구 황창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미연. 정선장학회 소식 2023년 8월 16일에서 2023년 9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우리집 깔끔한 사업단 41,000원, 북평면 남평리 마산제길 886 김동영 5만원, 제1환경 전재현 3만원,
정선군청 복지과 신성근 5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유창호 A시스템 5만원. 한경우 5만원. 정선군청 조대현 3만원. 정선읍 박영훈 3만원. 전국건설기계 정선연합회 회장 손호국 20만원. 정선신협 신다정 3만원. 이봉우 신협 5만원. 봉양사리 천이중 3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훈 5만원.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 5만원. 김도일 2만원. 새사모의 고용길 3만원. 강원주유소 김은주 5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홍쌤 수학 5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2 산사야 10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사과마루 신운학 5만원. 김정혜 10만원. 정성감리교회 10만원. 삼겹천하 정연학 10만원.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원.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원. 조재은 150만원. 상유제고택 10만원. 제2의 농축산기계 10만원.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원.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원.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정선읍 합대성 측량 이승호 5만원. 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원. 전찬호 3만원.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원.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원. 푸른나무지역 가동센터 김미정 5만원.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우 5만원. 맨투맨 미용실 이은미 5만원. 삼겹천하 정연학 10만원. 강원도청 정선향후의 도원회 100만원. 건축사무사창 5만원. 기독교대한감리회선 광교회 5만원.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웰니스 요가, 커플 요가,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16시에서 18시 열양면 아우라지 강변 참가비 1인 2만원 도시락 제공. 가족요가, 소중한 아이와 함께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14시에서 16시 신동읍 타임캡슐 공원. 참가비 1가족 5만원 피크닉 도시락 야외 매트 제공. 편지 그림 타임캡슐 1년 보관. 주최 주관 정선군 라인 아카데미. 문의 정선군 관광과 관광마케팅 033-560-2369.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군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란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twir24@korea.kr twin0624 Korea Core. 우편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26131 정선군청 기획관실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앞. 군정홍보. 군정홍보. 여행 힐링이 되다. 2023 한국치유관광 페스타 개막식.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14시 가리왕산 케이블카 광장 북평면 중봉길 41-35 정선군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www.wellnessfesta.kr Wellness Festa Core. 정선 아라리 사람들 2023년 10월 322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